네,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찾아뵙는 성민종합정치 두 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얘기했는지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보안수사권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 아닙니까?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까지 아니다 이런 소신을 밝혔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해야 상대의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어째 헌법학계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아닙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고, 그런데 이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하는 데 대해서 이 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종결까지 다 할 수 있고 수사 개시도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졌냐, 질 수 있냐, 또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다른 문제 같아요.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그 불신이 지금 상태에서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죠. 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 남미 순방 마치고 7박 11일 어제 돌아오자마자 7시간 반 동안 회의를 했다고 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런저런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얼굴 표정 보니까 좀 피로가 덜 풀린 것 같아요. 왜 순방 자체가 일정이 빡빡하고 힘들었을 텐데 어제 뭐 마라톤 회의 한 7시간 이상 하고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이 굉장히 민감한 현안이죠. 그렇죠. 또 제2요구권, 뭐 이른바 거부권 행사는 안 했지만 이 사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생각은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아직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반법 말고 이제 그 각 법률, 뭐 특별법을 좀 손질을 해서 민주당도 좀 보완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평소하고 달리 이 뭐라 그럴까, 이 말의 속도도 좀 느려지고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모습을 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예, 지난번 순방 마치고 와서는 다음 날 바로 순방 성과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오늘은 아직 기자회견한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허민 기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얼굴 표정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표정 읽었고요. 사실 대통령은 정치권 중앙 무대에 들어와 가지고 크게 볼 때 불패 신화를 자랑하는 분이었어요. 2021년에 중앙 무대
그러니까 이 경기도사를 그만두고 해서 대선 네. 후보 유력한 대선 주자로 중앙 무대에 들어와서 22년도에 이제 대선에 한 차례 진 것을 빼고는 그 이후로는 두 달 만에 그죠? 이 6월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인천 개항을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다음에 또 두세 달 만에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당권을 연임하고 2024년에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불패의 신화를 자랑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어떤 주제보다도 예민하고 또 중요한 민생과 관련된 주제인 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그 여지가 있어야 된다. 특정 분야에서는 보안수사권을 남겨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산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당혹감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것이 뭐 거부권 행사 안 한다라고 결정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설명을 쭉 들어보면 이것이 뭐 상권 분립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설명이 네. 많아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경찰 수사의 개시권과 모든 종결권까지 주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많고 우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우려를 보인 거라 보고 결국은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신을 밝혔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아직도 정권 집권한 지 1년이 갓 넘은 시점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유지돼야 하는 것 아니냐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검찰에게는 수사에 시효자도 남겨둘 수 없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의 의지와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전에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우려 이 부분과 연관져서 아마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보안 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나중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자, 성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저 소신까지도 철회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고 수기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추가 입법을 좀 해달라 네. 요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자꾸 보안 수사권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이 이제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 네. 거죠. 검찰 직접 수사권이 드디어 없어진 겁니다. 그게 훨씬 크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는 큰 틀에서 수사 계속 분리하고 검사들은 소추 안으로 그냥 남는 게 좋겠다. 대전제인데 그러나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그 국민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 정도는 좀 갖고 있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 정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앞으로 민주당에서 보안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이건 좀 약간 크게 볼 필요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 검찰이 혹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말이에요. 네. 전두환 이제 쿠데타 이제 군 출신들이 많이 요직에 있었는데 예전에 육법당이라고 많이 그랬죠. 육사하고 서울법대. 그게 더 위였죠, 예. 육사가.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여사도 예. 있었고 그 시절이 지나고 보통 사람의 시대 노태우 정부가 되면서 군인들을 다 빼고 검사 출신들을 집어넣습니다. 박철원 전 의원이 아주 대표적이고요. 뭐 비서실장, 국가안전기획부장 다 검사 출신들.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검찰공화국 했는데 그때도 제가 그때 사회부에서 법적 출입 기자를 했었는데 예. 검사들하고 그런 논쟁을 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그 검사들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이게 너무 커진다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반드시 이게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제가 오, 그런 예, 성원영 기자의 거의 저는 그냥 일반 예, 논입니다. 이거 36년 전의 예언이네요. 예. 이거 일종의 세상의 이치잖아요. 예. 달도 예. 차면 기우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검찰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 드디어 대통령 아들들 막 구속시키고 그건 뭐 좋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을 집어삼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검찰이 특히 정치 관련 사건은 순 엉터리로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에서 기소 하나도 안 했잖아요. 다 무혐의 처분하고. 네. 근데 지금 특검 도입해서 다 유죄 판결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가를 검찰이 검찰청 폐지라는 제도로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이 좀 큰 거고요. 보안 수사권에 대한 논쟁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얘기한 거하고 비슷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이거 다 막을 경우에 나중에 부작용, 특히 일반 범죄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아무튼 뭐 각계 법률에서 좀 뭐 정권 송치를 한다든가 특정한 제목에 따라서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데 좀 민주당 의원들이 좀 수구의를 해서 좀 구멍을 좀 촘촘히 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실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죄를 지었다. 그러나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행동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것. 그것이 또 법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것. 적법 절차에 의한 증거 수집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해내는 데가 검찰. 이제 앞으로 그런 게 되는데 이제 검사는 직접 피고인들이나 그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갖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근본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말씀처럼 그 과거에 이제 검찰들이 힘이 세지고 권한이 세지고 그래서 이 검찰 공화국이 됐었던 것도 맞고요. 그 폐해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이제 정말 그 1%도 안 되는 뭐 이른바 뭐 정치 검찰로 불리웠던 사람들, 직권을 남용했던 일부 검사들의 문제인데 네. 이거가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는데 저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걱정이 이제 경찰공화국에 대한 걱정으로 옮아갔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되면 저는 야경 국가가 되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우려스럽고 그 오늘 새로 나온 그 보도 저희 문화일보도 오늘 그 보도를 했는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치안감 이상, 치안 정감, 치안 총감까지 경찰의 별도 네. 별세 별 넷이죠. 이상의 직접 수사권을 주겠다라고 한 내용이 아무도 모르게 형사소송법 안에 개정안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때 며칠 전에 이것이 국회 본회의 넘겨가기 전에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이제 이 소위를 만들어서 이것을 네. 논의할 때 그 당일날 본회의 넘기기 전에 당일날 오전에 이것을 이만한 자료를 넘겨주고 자 빨리 이제 검토해서 1시간 이내에 검토해서 이거 빨리 네. 넘깁시다. 이래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퇴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넘어간 거란 말이죠. 그거를 1시간에 볼 수가 없고 전문가들은 그 한 달 동안 봐도 자구 심사를 제대로 못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건데 거기서 오늘 드러난 게 치안감 이상의 직접 수사권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치안감 이상의 직접 수사권을 주지 않고 지금 경찰법이라든가 아니면 이 형사소송법 상에 경위 이상 경무관까지만 직접 수사권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외풍에 흔들릴 때는 또 그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견제하고 그것을 가려내고 또 게이트키핑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치안감 이상에 주면은 이게 경찰 동일체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당한 함용 수사를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아마 권력이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판에 막 끼워넣기 식으로 이렇게 국민에 알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기 당 내부에서 뭐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거르지도 않고 또 국민의힘에는 알리지도 않고 이런 내용을 막 그냥 끼워넣기 공소기각 마치 법원이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해서 기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형사소송법이 지금 누더기가 돼 있는 상태로 지금 통과가 된 거예요. 이거를 그 국무회에서 뭐 이제 뭐 입법권을 상당히 침해할 정도로 이게 거부권을 쓸 상황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검찰 개혁 핵심이 검찰에는 수사권을 그 어떠한 형태로도 남겨둘 수 없다. 이게 일부 정치 검찰, 민주당의 인식이 검찰은 그야말로 정치 깡패였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했던 것이고 그래서 검찰에게는 수사권을 남겨주지 않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그래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이 검사 뭐 제 주변에도 검사 친구들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다수는 이 형사부 검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 특수부 원래는 예전에 검찰 개혁이 그래서 일부는 특수부를 해체하는 수준으로 검찰 개혁을 가자 했는데 그래 봤더니 그것도 안 되더라. 뭐 이런 건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을 통해서 권력과 뭐 정권, 자기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정치 수사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종의 이제 작용 반작용 예. 법칙이겠죠. 윤석열 대통령 때 검찰 권력을 휘두르는 거를 좀 자제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한쪽으로 휙 가다 보니까 또 반대쪽으로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봐도 이 국회 입법 좀 부실하게 심의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것 같고요. 또 다시 추가로 뭐 법률 개정을 또 한다든가 이런 네. 장면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아까 검찰공화국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이승만 또 전두환 이때는 경찰이 더 셌어요. 전두환 대통령 형님이 이제 경찰 출신이고 관계기관 뭐 합동 회의를 해도 그 뭐 중앙정보부 이런 게 아니고 경찰이 굉장히 거기서 거의 막 주도하다시피 이랬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재명 대통령도 알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거죠. 지금 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일부러 경찰한테 권력을 주려고 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고 검사들한테 수사권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 쪽으로 좀 힘이 실리는. 네. 근데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검사들 그 전관 예우 이런 게 있었죠. 뭐 검사장 하다 퇴직하면 로펌에 가서 막 몇십억씩 돈 벌고 뭐 이제 뭐 이런 거. 또 이제 정권의 하명 수사 뭐 이런 거. 뭐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 때는 어떤 검사가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지지라면 짓는다 이런 그 자조적인 푸념을 할 정도로 권력하고 유착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경찰이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아까 이제 허민 기자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어요. 경찰이 이 권력하고 붙어먹고 하명 수사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또 경찰 고위 간부들이 또 전관 예우를 받고 어디 가서 자기 그 부하들한테 민원이나 하고 이런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 좀 같이 지금부터 좀 철저히 감시를 해 나가야 되겠죠. 예. 이게 사실 이 얘기하다 보면 아주 근본적인 수준으로까지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전에 검찰의 독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검찰. 그게 늘 검찰이 얘기했던 검사들이 만나서 기자들 만나서도 강조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보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고 이번에 수사권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은 검찰의 자기 업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경찰은 그 이번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의 통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한다. 그러면 결국은 권력이 어떤 형태로든 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분명히 지금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안감 이상 이제 치안정감, 치안총관 간의 직접 수사권을 주게 될 경우에는 권력이 치안감, 치안정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하명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하여간 외압의 통로가 될 거라고 하는 우려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직급은 어쨌든 간에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 안에서 그 인생이 결정될 수 있는 직급이기 때문에 네. 그보다 밑에 있는 사람 경위, 경감, 예. 경정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뭐 걱정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러한 이제 하명 수사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입법안이 아무도 모르게 끼어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식의 네. 검찰의 권력의 개입의 여지를 남겨주는 그런 식의 형사소송법이 좀 통과됐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고요. 지금 제가 하나 이제 요건 이제 논쟁적인 지점이 될 수 네.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또는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반작용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뭐 일각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 이전부터 검찰 개혁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기 전부터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도 검찰 개혁이 제1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잘 아실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저 검찰의 가혹한 수사 때문에 저 스스로 비극적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가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네. 드렸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군의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집한 거가 이제 소위 비판적 지지에서 절대적 무비판적 지지가 되고 그것이 탄생시킨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고 그리고 그 또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속에서 검찰개혁이 제1과제가 되어 왔던 거죠. 단순히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뭐 행패를 부려서 이런 차원을 이전에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원, 해원 작업이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국가적 과제 제1과제가 됐다. 또는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여권의 제1과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요. 예. 허민 기자 그 부분은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 네.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집권을 했나요? 그걸 내걸어서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뭐 표를 많이 받아서 당선됐나요? 그게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에서 탄핵되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지금 내란죄로 재판 진행 중이죠. 그 바람에 역시 이재명 정부가 또 이제 반사 이익을 받아서 이제 그 정권을 잡은 측면이 있어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비극적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뭐 당연히 있죠. 그래서 민주당 안에 좀 강성 지지층 또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사랑했던 분들한테는 그 부채의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권의 존재 이유, 탄생 배경 그걸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면 일단 나를 찍었든 안 찍었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검찰 개혁하는 겁니까? 이건 그런 차원에서 볼 일은 아닙니다. 이제 성 기자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예를 들면은 김용민 의원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봉화마을에 가서 대통령님의 뜻을 마침내 실현했습니다. 아, 참 좋다라고 하실 것 같네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했어요. 싶은 게 예. 바로 그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김용민 의원의 그 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 뭐 지옥에나 가라라고 예. 하는 댓글이 달렸잖아요. 그 돌려차기의 피해자. 피해자가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순화시켜서 지금 댓글을 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그 다음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낸 건 맞죠. 네. 그것과 제가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1공약, 국가적 제1과제로 내세우고 꼽은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공약집에도 나와 있고. 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나중에 뒷얘기지만 검찰총장 인사를 할 때 누가 검찰개혁에 가장 협조적이고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상당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뭐 낙점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 당시에 다른 경쟁 후보는 그렇게까지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라고 해서 네네. 예.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에 그 예. 면접을 하고 다녔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도 만나고 그다음에 봉욱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검찰개혁
검수완박 이거 어떻게 찬성하느냐에 대해서 유일하게 윤석열 당시 검사장만 나 찬성합니다 이렇게 들고 나와서 검찰총장이 시켰다고 하는 설이 있는 거고 실제로 뭐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뭐 그런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이제 소위 조국 비리, 가족 비리 등등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거기서 이제 문재인 정권과 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뭐 이게 뭐 권력이 약하고 뭐 권력 없는 자에 강한 게 아니고 오히려 권력에 대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엇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보수의 정치판에 와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 지금 황 기자 말씀하신 건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논리가 적용될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은 적어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수사를 보면 입증이 되는 있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여론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최근에 보면 대통령 직무평가가 좀 굉장히 나빠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주가, 요동치는 거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나빠지는 거고요. 그냥 검찰 개혁, 검찰이 직접 수사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현실로.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한 것처럼 그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보안 수사권까지 검찰에 안 주는 거는 이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그 여론도 굉장히 민감해요. 보안 수사권은 그래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여론은 사실 보안 수사권에 우호적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하면 저는 압도적으로 그거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안 된다. 이게 아마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 문제 때문에 좀 이 뭐 발이 꼬이고 네. 지금 약간 비틀거리는 측면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20, 30년 동안 그 검찰 권력하고 정치 권력 간의 이 갈등의 역사를 생각하면 큰 틀에서는 지금 제 갈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사실은 근본적인 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이제 시작됐다. 아마도 올 10월 2일에 중수청 공수처이 출범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제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소만 담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것이 검찰의 자기 업보다라고 하는 지적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럴 경우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은 현재까지는 우려와 전망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